그리고 제품을 오히려 그냥 팔아주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OEM을 받아요. 마진율을 줄여서 투자금이 안 들어가게. 제품 눈높이에 맞게. 내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상품을 다 모을 건데, 지한메일 보내서 나 10만 유튜버고 나 이거 해서 우리 상품들을 이렇게 받고 있어. 괜찮은 거면 통과시킬 거니까 OEM 만들어줬다 걸을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량 생산 쪽 구조일 거라 충분히 투자 가치 걔네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 팔로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OEM으로 기존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내 브랜드로 할 테니 나한테 OEM 줘라. 비용 너희가 내고 나 마지막만큼 내가 알아서 붙여 먹을게. 그 방식으로 해서 제품을 쫙 넓히면 철물박사인가 해가지고 매장 만드신 분들도 있는데 일정할 것도 많고. 철물박사 제 거 하기로 했다가 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 분야에서는 대표님이 그냥 모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OEM은 말씀하신 그거는 제 카테고리를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든 용품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 1차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데가 닥터피엘입니다. 닥터피엘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필터 쪽이거든요. 얘네도 재구매가 없으니까 필터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필터를 계속 재구매를 시키는 방향인데 그 정도는 제가 직접 손대는 것보다 OEM 형식으로 기술력 가지고 있는 데랑 조인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 용품은 다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다 뺄게요. 필요 없는 사실은 거. 안 되는 거. 더 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시장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구 화장실 안에 보통 방향제가 들어가거든요. 하수구랑 방향제를 접목할 계획을 지금 잡아서 저희 제품에 꽂을 수 있는 것까지 기획은 다 끝내놨고요. 이제 이 방향 제품만 OEM으로 회사만 찾으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방향제 하는 분 있으면. 제가 닥터페록스랑 연계를 했다가 다 냄새 쪽이네. 저는 지금은 냄새로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냄새하면은 이왕솔루션 이게 지금까지 대표님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고객 설득 포인트가 약한 것 같거든요. 고객이 거기까지 인지돼야 구매하거나 화장실 트랩을 찾아서 검색하는 사람들 팔았으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수동적인 광고 마케팅 방식이었어요.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가 생겼을 때 상위에 올라가서 판매하는 방식밖에 없었는데 니즈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 니즈를. 고객의 필요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게 있어야 돼. 필요성을. 제가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해요. 고객이 문제를 들춰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최근에 10개 중에 8개는 사실 그런 영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고객들 직접 찾아가서 직접 제가 해결해주고 그거를 영상으로 무료 프로젝트로 다 풀어놨는데 많이들 안 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를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문제는 별별 걸로 다 풀어봤어요. 정선도 가고 뭐 지방 가서 할머니 혼자 계신데 거기 가서 싹 다 고쳐드리기도 해보고, 서울에 있는 원룸에 계신 외국에서 아파서 병원 치료차 오신 분 가가지고 거기도 원룸도 싹 다 고쳐드리고 했는데, 그런 영상들은 선 적게 보고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부분이 있겠지만 적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뷰수가 너무 안 나와요. 뷰수가. 왜 그게 뷰수가 많이 나와야 돼? 그래도 안 그러면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뷰수가 아무래도 터지면 판매량에 영향은 있거든요. 제가 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솔루션을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고무줄 하나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150만 뷰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달라는 니즈가 많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이외에 이 솔루션 제공하는 거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뭐 한 2,000뷰, 3,000뷰, 뭐 5,000뷰, 6,000뷰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 이것만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진 않아서 이게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똑똑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비슷한 류의 영상은 사실은 거의 다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들을 많이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사례가 조금씩 다른 곳들을 내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을 고치면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반응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150만 다른 정보성 컨텐츠에다가 150만짜리 그 영상이 올라오면요, 얘네가 얘를 넘어뜨리지는 못하고 얘 혼자 올라가서 얘 안에서 이해도가 상당히 많은 분들, 필요성이 많고 꼼꼼한 분들이 영상을 세밀하게 본 다음에 사야겠다는 빠른 판단을 해서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큰 나무, 고객을 설득하는 포인트는 도미노 방식으로 작은 나무 연결해갖고 무너뜨려야지 되는 거예요, 설득이. 우리 보면, 우리 영상 끝난 다음에, 우리 영상, 참 유튜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영상 딱 보고 나면 이 영상을 추천한 영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천 영상을 통해서 하나둘씩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 잘게 여러 개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사례예요. 사례를 보면 나한테 대입하죠. 우리 지금 방주 채널의 콘텐츠를 보면 완전히 남 얘기인데, 그 안에 딱 필요한 부분 내 거를 갖고 오는 분이죠.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집이 이게 문제 있었고, 또 환경도 바뀌어야 돼. 말로 설명 안 돼요.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집이 나랑 비슷하던가, 뭐 30평 아파트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경우가 집이 나랑 같아. 그래 저기서 냄새 났대. 우리 집은 냄새가 안 나는데, 예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둘씩 그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인식을 그냥 각인을 자꾸 시켜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이 돌아다니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잘 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검색에서 니즈를 느낀 사람이 대표님 물건을 사거나 딴 물건 샀을 때 그 문제기를 돼버렸는데 아무 메이커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어야지 저는 이 시장에서 대표님 상품이 충분히 판매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문제를 예방하려는 사람을 고객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들한테 기억하게 되면 그걸 갖춘 사람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거냐면, 나는 방어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퍼뜨린단 말이에요. 야 우리 그거 했더니 좋더라. 필요할 때 이게 니즈를 느낀 다음에 검색해서 산 사람은 이모커가 좋더라는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임시 땡빵을 한 거니까. 근데 그런 필요 요소를 보잔 말이에요. 거기 불편 요소에서. 안 그래도 아래층하고 소음 문제 때문에 이랬으니까 얘는 이중 링으로 만들어져갖고 아래층 소음도 차단해주고 냄새도 차단해주고 벌레도 못 올라오게 하니까 세 개를 동시에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스토리에 따라서 이 스토리를 평형, 아까처럼 지금 뭐 학생들이 있는 원룸 뭐 이런 개념 다 접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거, 문제를 제시하잖아요. 그 미리 갖추려는 사람들은 꽤 수요가 꽤 되는데, 이거를 찾는 검색 수요보다 제가 볼 때 한 20-30배 많을 것 같은데, 수요를 느끼게 해줘야지. 지금 그거를 한 번도 콘텐츠로 다룬 적이 없네요. 네. 그래서 고객이 나간다. 그러면 중간에 얘 하나에 정보성 2개, 얘 하나에 정보성 2개 이런 식으로 섞어 나가는 거죠.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그걸 컨텐츠로 안 달았네요. 그게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환경을,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환경을 대입시켜야 돼요. 주위 아는 사람 동원해서 20평짜리 아파트 원룸일 때 하수구에서 거기다 넣어보고 나서 근데 불편 요소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불편 요소가, 거기에 불편 요소에 얘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저는 아래층 화장실 소리 나는 거 약간 좀 한 10년 이상 되나 버터 다 나거든요. 아래층에서 아저씨 아줌마 막 떠드는 소리도 화장실에서도 나고. 네. 그거는 좀 여러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아파트 안 나던 소리가 갑자기 난다면 하수구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건 부속을 빼면은 물 내려가는 소리들이 훨씬 더 크게 들리긴 합니다. 솔직히 제일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광고 마케팅에 쓴다면
진드기가 화수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방어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 단어를 연결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올라올 단어를 수 있습니다. 연결한다면 이쪽 키워드에서 우선 제일 벌레 쪽에 힘들어하는 게 뭐 진해. 이건 지금 컨텐츠를 준비 중이긴 한데 예전에 아니, 그거는 내 거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고통이 너무 흔한 거로 들어가야 되거든. 되게 쉬운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더 큰 걸로 그럴 수도 있겠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나방파리 때문이거든요. 나방파리가 올라와서 어떤 불편을 줄까요? 우선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한테 막 뭐를 전달하고 이런 거는 뭐 얘기가 없는데 우선 화장실 가면 예전 화장실이나 지금 막 들어온 화장실 가면 나방파리들이 막 드글드글 붙어 있는 거고 사람들 그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많이들. 이건 사실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가 더 큰 문제고 근데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잘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계속 관리 저희 회사 슬로건이 저 뚜껑 열면은 예전부터 패키지에 늘 있지만 냄새의 백신은 관리다거든요. 슬로건. 아무리 좋은 제품 써도 관리 안 하면 저희 제품도 언젠간 냄새 올라옵니다. 냄새 백신 좋다. 예, 뭐 저희 슬로건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냄새 백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냄새 좋다고요, 그 이름이. 오, 괜찮은데? 그 순간 그 세스코처럼 딱 이런 느낌이 와요. 냄새 백신 너무 좋다. 잠깐만 키프리스 한번 줘봐야겠네요. 아, 근데 선표권은 바로 내지 마시고요. 냄새 백신 너무 좋다. 제가 선표권은 바로 판단해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5개째 도달해서 쓸만한 게 나오니까 지금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 아, 냄새 백신 느낌 그냥 되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저 같은 초보도 들으시면 네. 너무 좋아요. 맞아. 괜찮은데요? 네. 냄새 백신? 잘 모르는 사람. 저도 옛날에 약간 구독 서비스처럼 저도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변기 관련해서 변기 설치는 4부까지 있고 세면대 설치는 뭐 2부, 3부까지 있고 근데 확실히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이 초심이 없어져서 요즘은 어떻게든 한 편 끝내고 그런 장기 프로젝트 느낌의 이런 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여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기 내려와서 오프라인 이런 거 모르다가 승고 쪽 애들 부르다가 이제 승고를 안 부르고 애들이 블로그로 부르거든요. 승고에 또 선수들만 입장돼서 맞아요. 아주 선수 들어갔어요. 조금 더 낫긴 한데 블로그 보고 하는데 대표님 전국에 설비하는 사람들 묶으면 어때요? 그걸로 오프라인으로 계약 중입니다.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왜 오프라인도 뛰어들어요? 온라인 앱 시대. 사업이요. 앱 말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유튜브하고 블로그랑 연결해서 모으고 인스타까지 연결시키고 다 SNS는 다 연결시킨 다음에 멤버 구성을 만드는 거. 그걸 지금 오프라인 사업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사업 하면 또 설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가 앱을 하나 만들어서 발주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뿌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 제품을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제품력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지금은 있게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타인의 노동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시장을 만들어요. 승고가 그러고 걔네 앱을 만들었잖아요. 네. 걔네 앱 왜 만든 줄 아세요? 소비자가 모여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근데 대표님은 신발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니즈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나한테 니즈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니까 너희한테 일을 줄게 해서 솔루션을 만들려면 또 앱이고 뭐건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앱은 개발하는 거는 비싸지가 않은데 유지보수가 비싸요. 하다가 안 되면 기능 추가가 안 되면 그러면 개발자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웹은 외주 준 거 같지만 그 일이 인건비 구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카페를 이용해요. 이제라도 오픈톡방하고 SNS를 다 동원해서 그 지금 전국에 설비하는 걸 네이밍을 딱 정하신 다음에 정하신 다음에 전국에 신청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는 저희 증명된 분들을 내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전국 체인점 구조를 좀 짜시면 내가 일을 안 하면 인건비 나눠 먹기니까 20%만 먹어도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생각은 했던
시스템인데 이 사람들의 실력을 블로그만으로 검증을 못하겠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요 구멍가게 어떻게 못해요. 대표님 완벽주의시다. 네. 아까도 광고하는 제품도 당신이 검증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안 그러면 나는 있잖아요. 교수님 체질이라 사업부는 못 되고.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거를 포기가 아니죠. 규칙을 만들어야지. 규칙과 교육이 거기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니즈가 제 제품을 사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로 설명을 막 30분 1시간 하다가 결국 사장님이 와서 설치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꽤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대표님한테 연락을 안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 루트인가 일이 들어갈 건데 그 사람들이 가서 진짜 뭐 개처방하고 나왔으면 다행이에요. 이 고객한테는 다행이에요. 어떤 다른 업체에서 대표님이 관여되지 않게 다른 업체에서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망쳐놓고 오면 저한테는 완전 땡큐인 상황인 거죠. 저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님은 개인 사업이라고 이 생각이 사업이 아니라 대표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무리 지금 규모가 늘어도 나 혼자밖에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팔리더라도요 규모가 커질 수가 없고요. 이 좋은 제품을 전국에 펼칠 수가 없어요. 왜? 다 대표님이 가서 설치해야 되구나. 다 알려주고 전화를 대표님이 받아야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복사해 만들어 손오공 머리카락 하듯이 복사 방법은 나를 못 따라오잖아요. 그럼 규제하고 규칙하고 교육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안 되면 빼내고 다시 먹고. 우리한테 일을 받기 위해서 크몽 아시죠? 전자책 이런 거 하는 거. 걔네 안에 입점하는데 한 달 걸려요. 검수 기간이. 그리고 나중에 고객 만족 콜만 한번 돌리시면 돼요. 대표님이 완벽하게 하시려면. 안 되겠으면 그다음부터 걔한테 추천 안 주면 되잖아요. 고객에 대한 회사의 경고가 3회 이상 됐을 때는 당신한테 이제 일 안 갑니다. 라는 규칙을 만들고. 친절도 규칙사 다 만들어. 왜? 내가 일을 주는 사람인데. 그게 상품 판매하는 것보다 훨 낫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된 사람들이 대표님을 통해 가면 또 소개로 그거를 소개받기 위해서 채널도 들어올 거니까. 제가 그랬지 아까 저한테 대표님 웹사이트에 보면 대표님 정보란이나 거기다가 드레미즈 대표였고 뭐였고 써놓은 거 그게 권위다라고 말했잖아요. 대표님 10만이 권위예요. 설비 분야에서는. 설비 분야의 10만 유튜버 권위죠. 얼굴도 다 드러냈고. 지금부터 전국에 제가 정보 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설비 이걸 하겠어요. 그럼 대표님 채널에 고객만 들어올까요? 설비하는 사람들 들고. 제 채널은 제일 충성 고객이 시설 관리인들입니다. 그쵸? 네. 시설 관리인들이에요? 잘 됐네요.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그럼 그 안에 설비 일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설비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시설 관리하는. 됐죠. 이거 다 모았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오프라인을 넘어가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차린다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비하는 사람들은 저를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오프라인 사업을 할 건데 대신 내한테 들어오면 당신들이 가서 나 대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만들어 놓은 신뢰만큼 당신들이 나 대신해서 가는 것만큼 제대로 잘 설치할 수 있게끔 내가 교육은 시켜야 된다. 사실 거기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내 제품을 써라. 내 제품보다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거 써도 되지만 내 제품을 써야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들어온 이 오더들을 당신들이 갔을 때 고객들 실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은 시키고 대신 모든 거는 온라인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시키고. 근데 저는 그걸 앱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던 거고 앱 통해서 대표님은 만들면 굳이 웹 통해서 만들 필요 없이 카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앱을 대표님 걸 만들려면 그 앱이 일단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고객이 나한테 유입됐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여기 카페 손님이 저 앞에 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뒷길로 가신다면 저쪽 가셔서 저기다 차 세워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걸어 올라오세요 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랜딩 페이지를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고객은 50%씩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고객이 사방으로 들어오는 동서남북
이게 문이 존재하는데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걸 지하도를 퍼가지고 들어오는 길을 만드냐. 왜 또 앞에 나가서 또 거기서 뭐 지도 보여주고 뭐하고 주차위원. 요즘은 잘 되는 카페는 주차위원 안 둬요. 그 차 알아서 세우고 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앱을 만들면 회사에서 리소스 투입되는 게 좀 적을 거다. 이 시스템 어쨌든 들어와서 결제하고 뭐 주문하면 이거를 오더를 내리는 방식이면 앱만 잘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앱을 만들면 앱 다운로드 몇 개 돼야지 소비자가 쓸까요? 앱의 다운로드 수가 몇 개가 돼야 소비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앱을 만들면 설비하시는 분들이 앱에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걔를 자동 막 실행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 올라온 컨텐츠들을 인식을 해서 그거로 신청을 할까요? 아 설비하시는 분들이 네. 안 해요. 1588이 일났고. 아 그러면 차라리 이 콜센터를 하나 직원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더 벌써 쉬운. 처음부터 직원 두는 것 자체가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비도 필요 없고 일량이 찼을 때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카페를 만들어요. 카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있는 분들 모이세요 하면 모일 겁니다 분명히. 카페에 와야 그러면 되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 어디 합니다. 그럼 뭐 글을 써가지고 뭐 신청란 네. 뭐 와달라고 하는 진짜로 실제로 이 요청란 네. 그런 거를 해서 하면 어쨌든 그거는 제가 다 일일이 검수를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카페에는 왜 들어오게 하냐면 카페에는 이 사람들의 연락처, 이 사람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카페에 소속을 하고 이 일을 순간순간 주는 일을 카페로 하면 안 되고요. 오픈톡방으로 해야지. 이 사람이 어디 집에 있는 거 보면 오픈톡방에다 어느 지역에 있는데 지금 일 가실 수 있는 분 리스트 올리라고 하면 오픈톡방에서 보고 있다고 그걸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캐치됐으면 그분한테 오다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이 좋긴 좋은데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이 더 많고 그게 그 참여도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게 다운로드 수가 얼마 안 되면요 참여 안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대표님이 보여주는 권위는 대표님 채널이 되니까요. 10만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게 위에다가 설비 요청하시는 분 구글 폼 링크 하나 넣고 설비 하겠다는 분 구글 폼 링크 하나 넣어서 회원가입을 받은 다음에 설비 하시겠다는 분은 카페 가입 의무, 오픈톡방 들어오는 거 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쫙 모으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1588로 접수가 받게 만들면 돼요. 아 그건 1588로 네. 신청하시는 거. 카페 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이게 카페 내가 아니죠. 이렇게 전화로 해야 돼. 요즘 유튜브에 건강상품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쇼핑몰 밑에 쇼핑을 붙였잖아요. 근데 대형 연세 드신 그 분들이 건강상품을 많이 파는데 그분들의 판매량의 절반이 전화예요. 이분들 여기서 ARS도 못해요. 맞아요. 결제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설비 요청 오신 분들의 연세 드신 분들이 어느 연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와 그럼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잠시만요. 내가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게 하루에 100통이면요 사람 3명 쓸 수 있고요. 내가 하루에 받아야 되는 돈이 20통만 돼도요 나는 기쁘게 전화 받을걸요. 전 지금도 하루에 5통에서 10통이는데. 그러니까요. 20통을 받으면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바운드 콜은 한 사람이 100통까지 하루 커버를 하거든요. 인건비로. 아웃바운드는 150건까지. 왜냐면 그쪽은 거절이 많으니까 콜센터가 원래 150건 기록까지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바운드 100건까지 해서 인건비 준다고 생각하면 대표님이 마진율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건 프리랜서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프리랜서도 가능하죠. 요즘은 그렇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쪽도 가능하죠. 그래서 규모에 사람을 모아놓으면 무조건 해결돼요. 프라인 이렇게 쉽게 풀리네. 거기다가 또 하나 내가 일 주겠다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요. 그거는 권위 이미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다 하고 영상 올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안 보고 증명도 안 됐는데 왜 자기들 채널을 수정하고 있을까? 대표님이 설비 쪽 분야에서 그 채널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 모임을 가질 때 무시할까? 대표님이 저 권위 얘기 아까 하셨는데 대표님 권위가 거기 있더니 그 세계. 여기는 유튜버 세계고 그쪽은 설비 세계. 5년 동안 이걸 해온 사람?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죠. 사람을 모아서 그들이 일하게 하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들 브랜드도 공급해주면 도와드리는 거죠. 수익 더 내게 하면. 이분들
채널 바꿔서 자막에 내가 다 설명해서 애드센스 비용 더 벌게 하면 도와주는 거고 다 도와주는 거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도와주면 저절로 돈 들어오는 건데 이분들 일 없는 분들 일거리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광고비가 안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이 광고하는 애들이 다 끌어가는데 이분들은 광고비도 안 들어간데 나한테 연결돼서 종속되는 바람에 나하고 계약되는 바람에 이분들은 내가 일을 주는 거니까 먹여 살려주는 거죠. 이거 디테일을 좀 풀어봐야겠네.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껴서 팔기 좀 갔을 네, 때 우리 제품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제 거는 그거는 그럼 광고비가 안 들어가잖아. 네, 뭐 그분들한테는 설치비도 드려야지. 아니 떠났어. 마진을 네, 드려야지. 무슨 이 벤더사한테 나가는 그런 도매 마진, 네, 도매 마진 도매가로 정도로 나가야 드리면 되는데 되니까. 그거는 뭐 벤더사 전혀 마진 문제되는 드리면 건 돼요. 아니고 광고비가 빠지는 대신에 이분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드리면 되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안 해봐서 이분들한테 몇 퍼센트 뭐 이걸 받고 뭐 이런 건 이분들이 디테일 잡아야겠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오다 말고 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하수구 트랩 우리 걸 썼을 때 우리가 35%에서 40% 정도를 비용을 드리게 될 거 아니에요. 벤더사를 45% 나가지 원래. 그래서 주게 된다면 이분들이 가서 딴 제품으로 우리한테 오다 받은 일이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온 일을 할 때도 우리 쪽 마진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설치해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설계를 좀 구조를 좀 짜면 카페 다 끝나가는데 좀 이따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주도 계시는 분이 저 원래 서울 평생 살았어요. 맞아. 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아 오늘 그거 네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상품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가지고 있는 거에 보석을 모른다 그랬잖아. 굳이 앱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책 한 사람 들려고 하고 예. 부딪히면서 깨져야겠구나. 앱이나 다시 빨리 가. 다 만들지 마세요. 있는 거로 나와줘. 뭐가 있는 거로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거. 그래서 그거 써보세요. 그러면 쉬운 거. 오픈톡방의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접근을 자주 안 하는 건데 이 알림톡이 떴을 때 자주 보게 만드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쟁여놨다가 봐도 되는 거랑 지금 이것처럼 업무 오다가 떨어지는 거랑은 참여도가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오픈톡방에 거의 그러면 콜이네요. 콜. 콜이죠. 택시콜처럼 네. 먼저 빨리빨리 찍는 잡을 거고. 사람이죠. 네. 아, 참여드는 건 많이 좋아지고. 시스템 아무것도 만들 필요 없고 있는 거로 다 연결하고 그러니까요. 다 활성화되고. 쉬운 게 없는데. 그러면 오픈톡방에서도 사람을 모아거든. 검색이 되니까. 그리고 그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로도 유입되고 블로그로 아 근데 그거는 유입되고. 완전 오픈톡방으로 할 수 없는 게 발주 관련돼 있는 거니까 비밀톡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톡방에 이쪽으로 톡 다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오픈해서 안 하고. 그런 게. 네, 톡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별도로. 그것도 있고 거기서 되면 이 정보가 딱 던져지면 그것다 답 안 하고 우리 거에 들어와서 뭐 우리 웹페이지나 뭐 신청 폼 같은 데를 신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카페에 등록해 주십시오. 비밀 카페로. 네. 정보 보시고 지금 제가 가능합니다. 카페에 하게 하면 표현 등급 제도처럼 거기서 등급을 나눌 수 있으니까 빨리 누르겠네. 있는 거를 다 쓰시면 돼요. 돈 안 들어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관리자도 필요 없고 개발도 필요 없고 남이 아니고 내가 다 제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가면 그 다음에 사람만 묻히면 돼.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는 좀 이따 좀 들어가서 얘기해. 실내에 들어가서 괜찮으세요 여기? 너무 숙제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지금 뭐 숙제 많이 머리가 냈어요? 지금 복잡. 이제 한 가지 얘기했는데 더블링 트랙 밤새신다면서요? 아니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머릿속에다 지금 좀 이렇게 명확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돼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점점 네이버 광고비를 줄이셔야 돼. 네이버 그렇죠. 광고비. 지금 내가 유튜브에 선구자인 상태에서 네이버에서 선구자의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람들이 욕합니다.
선부자라고까지 얘기하죠. 욕을 얻어먹어요. 저처럼 200살 산다니까. 욕을 좀 얻어먹어요. 오래 살아. 안으로 옮기죠? 네. 가게 끝난 것 같으니까. 도마도 옮기고.